뿌옇게 하늘을 덮은 이물질.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입자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죠. 때문에 입과 코를 가려주는 마스크를 통해 우리는 해로운 입자를 최대한 막아보려 애씁니다. 이런 환경이 일상인 요즘, 마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희 씨, 괜찮아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감기 걸렸어요? 제가 독감에 걸렸는데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 낫질 않네요. 아유, 빨리 나야 될 텐데. 그 생강차나 유자차 같은 거 좀 드세요. 감기에 되게 좋대요. 감사합니다. 네. 감기 때문에 온종일 기침에 시달리는 영희 씨. 아유, 저러다 감기 바이러스 다 퍼지겠어요. 죄송해요. 코랑 목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만. 네, 괜찮아요. 이러다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감기 바이러스 안 퍼지게 입 갈아주는 물건 같은 거 없나? 기침할 땐 입을 가리는 에티켓 아시죠? 그래씨 감기 걸렸어요? 예. 어젯밤부터 갑자기 연락이 시작하더니 기침이 멈추지 않네요. 어떡해. 제가 하도 기침을 해서 저한테 옮았나 봐요. 미안해요. 진짜 영희씨 그래씨 뭐야 감기야? 제가 독감 걸렸는데 제가 하도 기침하고 재채기해서 그래씨까지 옮았나 봐요. 진짜 결국 감기에 옮고만 그래씨. 그래씨 기침할 때는 좀 입을 가리고 해요. 이러다가 회사 사람들 감기 다 옮겠네. 이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한입만 과장. 곧바로 두루마리 화장지로 입과 코를 둘둘 감아버리는데요. 병원체의 감염을 예방해줄 마스크가 없으니 임시 방편으로라도 대처할 모양입니다. 아유, 뭐 미라도 아니고 가뜩이나 감기 때문에 숨쉬기 힘들 텐데 회사 동료들의 핀잔까지 들어야 하는 두 사람. 이럴 때 마스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둘이 이거 생기는 데까지 풀지 마요. 뭐야 불편하게. 어디 편리하게 입도 막아주고 바이러스도 막아주는 그런 물건 없나? 모두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날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과연 미세먼지가 가득한 세상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외출한 진주 씨. 오늘 날씨 왜 이래?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숨쉬기 힘들어. 공기는 또 왜 이렇게 탁해? 미세먼지 진짜 이대로 돌아다니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오늘의 미세먼지 지수는 무려 150 마이크로그램.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딱 십상인데요. 과연 손수건으로 가린다고 해결될까요? 손수건을 해도 목이 따끔따끔거리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인 거 알고 계시죠? 대기 중에는 일산화탄소, 오존, 납, 질소산화물 등과 같은 수많은 오염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들을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그리고 암, 그리고 부정맥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건용 마스크를 꼭 사용하기 바랍니다. 나 인후염 나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또 기관지염이야? 아니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웬만한 천으로 막지도 못하고 어디 간편하게 왜 입자 막아주는 그런 물건 없나? 매일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 존재의 고마움을 잊고 사는 우리. 마스크 없는 세상을 보며 다시 한번 사물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나는
사람들의 기록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붓, 먹, 벼루와 함께 문방사오라 불리기도 했고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재료로도 쓰였죠. 내가 누구냐고요? 당나무를 이용해 만든 한국 고유의 종이 나는 한지입니다. 종이는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위대한 유산입니다. 한반도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종이를 사용해 왔었는데요. 그 종이가 바로 나 한지입니다. 나를 이루는 주 원료는 당나무 껍질로 이 때문에 닭종이라 불리기도 하죠. 당나무 껍질의 섬유소를 물에 푼 다음 이를 떠내어 말리는 방식으로 만든 한지는 예부터 쓰이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고 물에도 강해서 공예품을 만들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예나 그림을 그리는 재료로는 물론 한옥에선 창문이나 바닥과 벽, 천장 등의 마감재로도 더없이 훌륭한 재료였죠. 질기면서도 부드럽고 보온성과 통풍성이 좋아 옷이나 가방 등을 비롯해 일상생활에 소도구를 만드는 한지공예의 재료로도 쓰였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을 지나오며 나 한지의 쓰임새가 많이 줄었지만 한지공예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선 버려지는 한지를 모아 생활용품을 만들었던 지승공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지승공예는 한문으로 풀이하면 종이지자에 이을승을 써서 종이를 잇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옛날에는 우리말로 이제 노엽게, 노를 엮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나무 뿌리나 또 삼이나 이런 것들을 엮어서 우리 실생활에 이제 기물을 만들어 썼던 건데 이것이 한지를 꼬아 만든 끈 지승입니다. 지승공예의 재료로는 과거에는 선비들이 글씨를 연습하던 한지나 버리는 헌책을 찢어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헌책방에서 수집한 고서나 당나무 함유량이 높은 지승용 한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죠. 지승공예의 첫 과정은 한지 자르기입니다. 서책을 한 장 한 장 뜯은 다음 가지런히 모아 잘라줍니다. 다음은 자른 한지를 손끝으로 돌려 꼬는데요. 이것이 외올이 되고 두 가닥의 외올을 모아 한 줄로 만들면 겹올이 됩니다. 지승공예 작품을 위해서는 꼭 그 외올심과 겹올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외올심은 시줄 역할을 하고 겹올심은 날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겹올심이 기둥이 되고 그 외올심이 그 기둥을 시주 삼아 작품을 엮어가는 거예요. 이걸 넣어주시고요. 지승공예는 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그릇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외올과 겹올을 엮어 그릇의 바닥부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만 엮어야 하기 때문에 들이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끈기와 인내심 없이는 작은 그릇 하나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승공예죠. 장인의 손끝에서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낸 작품은 바로 찻잔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버려진 한지들은 지승공예를 통해 소반이나 등잔대, 화살통 등으로 재탄생했고 요즘도 다양한 일상용품에 응용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나 한지를 재료로 해서 아기자기한 공예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특히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와 귀여운 인형 소품이 눈에 띄는데요. 이들을 만든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인데요. 20년 넘게 한지 공예를 해올 만큼 이진주 씨가 푹 빠진 한지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한지는 누구나 다루기 편안한 공예 재료예요. 한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정서를 주고 질감이 굉장히 좋아서 만지면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 겹 붙이면 굉장히 질기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한지는 가능성이 무한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나 한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주는 작품이 바로 이 장신구들인데요. 원석과 같은 단단한 촉감과 매력적인 색감을 어떻게 한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 색상을 한지를 쌓아 올리고 말려서 또 자르고 갈아서 원석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얇은 한지를 원석처럼 가공하는 기술은 이곳만의 특허 기술. 그 비밀을 살짝 공개하면요. 먼저 작품의 주제에 따라 여러 색상의 한지를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한 뒤 200장에서 300장 정도의 한지를 겹겹이 쌓아가며 접착합니다. 이후 압축과 건조 과정을 거치면 지층을 닮은 오묘한 빛깔의 일명 한지 원석이 완성되고 이를 손으로 직접 깎고 다듬어 모양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마감재를 칠하고 마무리하면 영롱한 빛깔의 보석으로 거듭나죠. 이처럼 색의 배열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어 한지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재료랍니다. 일단 한지의 색감이 되게 아름답고 가볍고요. 그 특유의 재질감이 있어서 다양한 소재와 만났을 때 물성들 간의 조화가 특별합니다. 한편 실제 꽃을 모티브로 삼고 여기에 전통 한지공예 기법인 지화공예를 응용해 만든 작품도 있는데요. 활짝 핀 짙붉은 동백꽃이 그 주인공이죠. 정감 넘치는 닭종이 인형도 여기선 새롭게 탄생합니다. 지호 공예 기법으로 만든 인형의 골격에 옷을 입히고 표정을 만들어 현대적 감각에 캐릭터가 돋보이는 닭종이 인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나 한지의 멋과 아름다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초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당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우리나라 고유한 종이죠. 바로 한지인데요. 이 한지를 이용해서 간단한 일상용품을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백초미션 도전! 오래전 우리 선조들은요, 한지를 이용해서 필통이나 반지꼬리야, 화살통, 그릇이나 책상까지 다양한 일상용품들을 만들어서 썼었는데요. 이걸 한지공예라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지금부터는 제가 사각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지공예 키트를 보게 되면 이 접시의 틀을 이루게 되는 두꺼운 종이가 들어있고요. 또 접시를 예쁘게 만들어줄 색한지 조각과 패브릭 원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이 테이프와 한지공예 전용 툴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접시의 모양으로 재단된 틀을요, 접는 선에 따라서 접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서리가 벌어지지 않게끔 종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 주실 건데요. 원래는 풀을 이용해서 붙여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 봤어요. 이 모서리가 서로 벌어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사각 접시 틀이 완성이 됐으면요, 이제 안쪽 면 그리고 바깥쪽 면 바닥까지 색한지 조각을 오려가지고 붙여줄 거예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뒀는데요. 색한지를 오려서 붙이실 때는요, 틈이 보이지 않게끔 꼼꼼하게 붙여주시는 게 요령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안쪽 면을 이런 색한지로 붙여주셔도 좋겠지만 전통 문양이 들어있는 이런 패브릭 원단을 붙여주시면 더욱더 예쁠 것 같아요. 한지 전용 공예 풀로 이렇게 풀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게끔 꾹꾹 눌러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시게 되면 한지로 만든 예쁜 사각 접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건 그냥 쓰셔도 좋겠지만 한지 전용 마감재로 칠을 하신다면 세척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세요. 지금까지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나 미끄러짐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사물. 신뢰하는 사실 가족을 향한 한 여성의 지극한 사랑이 바탕이 됐죠. 과연 이 사물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어머니, 이제 저희 나가볼게요. 저희 빨리 돌아오긴 할 건데요. 힘드시겠지만 진짜 어린이집 갔다 와서 잠들 때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었지 데스? 진짱은 내가 잘 돌볼 테니까 얼른 다녀오므라 데스.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마치 여사. 할머니! 진짜 왔다! 우리 손주 왔어 데스. 할머니, 나 놀 거야! 웨이트 벗고 놀아야지. 마치 여사에게는 바라만 봐도 흐뭇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한 손주였죠. 아유, 엊그제 태어난 것 같으니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아이.
그렇지.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3살 배기. 다리에 힘이 부족해서일까요? 어째 잘 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무한 반복인데요. 하하, 그래도 울지도 않고 참 잘하네요. 왜 이렇게 집이 썰렁하고 춥지 됐어? 아우, 따뜻한 차라도 끓여 먹어야겠다. 그때 별탈 없이 잘 노는 손주를 두고 잠시 자리를 벗어난 마치 여사. 하지만 문제는 찰나의 순간에 벌어집니다. 딱딱한 바닥에 그만 엉덩방아를 3개 찍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맞으라. 할머니 아파, 할머니 아파. 뚝뚝뚝뚝뚝 괜찮아. 괜찮아 뚝뚝뚝. 아무래도 양말 때문에 미끄러워서 그런 것 같으니 양말을 좀 벗고 놓을까 됐어. 손주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 양말 때문이라 생각한 마치 여사.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양말을 벗으니 넘어지진 않았지만 한겨울이라 금세 발이 차가워진 겁니다. 할머니 차가워. 진짜 추워. 바닥이 차가워서 그런가 보다 됐어. 아, 미끄러지지도 않고 발을 따뜻하게 탁 감쌀 수 있는 그런 양말 어디 없을까? 실내화의 발명가는 60대 일본인 여성 마치 여사입니다. 양말을 신으면 자꾸 미끄러지고 벗자니 발을 시려워하는 손주 때문에 양말을 신길 수도 벗길 수도 없었던 마치 여사. 때문에 그녀는 손주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는 따뜻한 양말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때 마치 여사 눈에 띈 물건이 있었으니 바로 고무 조각. 찾았다 됐어. 고무는 잘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양말 바닥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 됐어? 이러한 고무의 성질을 이용한 마치 여사. 조각을 둥글게 잘라 양말 바닥에 붙이고 신고 벗기 편하도록 발목 부분을 오려내 실내화를 발명했죠. 다 했다 됐어. 우리 손주 요거 한번 신어봐 됐어. 할머니가 만들었다 됐어. 양말이라고는 하지만 발목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신발 모양과 유사했던 초기 실내화.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 참 위대하죠? 할머니 최고. 이렇게 탄생한 양말이 우리가 흔히 신는 실내화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왔어 됐어. 우와, 이거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직접? 우와, 신어봐야지. 우와, 우와. 어머니, 이거 따뜻하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요? 오. 우와. 어머니, 이거 아이디어 대박 좋은데요? 어머니, 이거 우리 특허네요. 그 집에서 신는 신발이니까 이름을 실내화 어때요? 소중한 가족을 위한 발명품. 실내화 발명의 뿌리는 단연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당신이 잠든 사이 폭신폭신한 부드러움으로 당신을 든든하게 감싸주는 나. 내가 누구냐고요? 놓을 때 머리를 받쳐주는 사물, 나는 베개입니다. 편안한 수면을 돕는 다양한 침구류가 가득한 이곳. 그중 당신의 잠자리에 꼭 빠지지 않는 나, 베개가 있습니다. 베개는 누울 때 머리를 받치는 침구를 말하는데요. 머리를 감싸고 목을 받쳐줄 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로 눕는 것을 도와줘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자루 안에 모든 베개 소재들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베개도 있고, 그리고 목 부분은 조금 올라와 있고 후두부가 닿는 부분이 조금 낮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베개도 있습니다. 또 부위별로 각각 나눠져 있는 그런 분할형 베개도 있는데, 수면 자세나 아니면 체질에 따라서 다양한 베개를 선택하실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베개는 저마다 높낮이가 다른 것은 물론 모양 또한 다양한데요. 먼저 일반적인 자루형 베개가 있고요. 목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목 부분이 볼록한 C자형 베개도 있죠. 그리고 보다 정교한 자세 교정을 위해 5부분으로 나눈 모양의 베개도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위한 베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보디용 베개도 있고요. 다리를 올려두기 위한 다리 베개도 있는데요. 몸의 압력을 분산시켜 바른 자세로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죠. 한편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는 베개의 모양만큼이나 베개 안을 채우는 소재의 역할도 큽니다. 먼저 베개 자루 안을 가는 섬유 형태의 폴리에스터나 양모 등으로 채운 솜유 베개가 있는데요. 머리와 목을 감싸주는 듯한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다음으로 베개 자루 안에 동그란 구가 들어있는 파이프 베개가 있는데요. 베개 안에 내용물에 구멍이 있어 공기가 쉽게 통할 수 있죠. 덕분에 베개에 전달된 체온을 식히고 땀을 말리는 데도 도움을 준답니다. 이 녀석은 폼유 베개인데요. 소재의 특성상 체온을 발산하기 어렵다 보니 베개에 구멍을 뚫어 통기성을 높이기도 하죠. 폼유 베개는 특히 사람의 몸이 가하는 압력을 흡수하고 분산하여 보다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몸을 지지해준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베개 중 어떠한 베개를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베개는 머리와 목의 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베개 높이의 베개를 베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뒤척임을 하면서 베개 높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베개. 더욱 재미있는 기능을 갖춘 녀석을 만나러 가볼까요? 바로 이 녀석이 그 주인공인데요. 겉모습은 평범한 베개처럼 보입니다. 일단 목 부분이 볼록하게 나온 C자형 베개의 모양을 지녔는데요. 이 녀석에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첨단 3D 에어메쉬 소재를 가지고 그 적층 구조로 해서 그 제작이 된 그 스마트 베개고요. 사실 이 녀석은 스마트 베개인데요. 베개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에어메쉬, 즉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소재로 만들어졌죠. 이 소재를 겹겹이 쌓아 만들었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아 베개에 흘린 땀을 빠르게 말려주고 전달된 체온 또한 빠르게 식힐 수 있습니다. 덕분에 보다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죠. 이 베개의 소재가 지닌 구멍들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쉿, 들리시나요? 이 베개가 지닌 또 다른 비밀이 있답니다. 그 베개 속에 내장된 스피커와 블루투스 리시버를 가지고 그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IoT 기능을 가진 스마트 베개입니다. 사실 이 스마트 베개 안에는 블루투스로 연동 가능한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베개 옆엔 블루투스 스피커를 조절할 수 있는 리시버가 달려있죠. 스마트폰과 연동한 다음 음악 앱을 실행해 보는데요. 정말 음악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잠들기 직전엔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가 좋겠죠? 또한 어떤 종류의 앱이든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잠들기 전 학습용으로도 쓸 수 있죠. 게다가 이 블루투스 스피커는 방수형으로 리시버만 제거하면 통으로 물 세탁을 할 수 있죠.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온 베개들.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차후에는 저희가 블루투스 리시버 안에 뭐 수면에 관련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서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고른 뭐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이제 제품들을 개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다, 베개. 더욱 특별한 기술들을 만나 당신의 잠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고 싶어요. 촬영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백초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잠이 솔솔 오게 만들어주는 필수품, 바로 우리 몸에 꼭 맞는 베개가 있어야겠죠. 꿀잠을 자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베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백초미션 도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베개는 얼굴이 직접적으로 닿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땀이나 침, 또 피지가 묻게 되고 각질이나 비듬이 떨어지게 되죠. 사용한 베개는 온도가 28도, 또 습도는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흘린 땀으로 눅눅해진 베개는요, 매일 비스듬하게 세워가지고 건조를 시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맑은 날에는 베개솜을 꺼내서 직사광선에 30분 정도 이상 노출을 시켜주시게 되면 자외선으로 소독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많거나 습도가 높은 날은 피해주세요. 대신에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5분 이상 이렇게 건조를 시켜주시게 되면 베개를 말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베개에 있는 진드기를 박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만약에 물 세탁이 가능한 베개라면요,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리고 베개 솜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베개 솜이 뭉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물이 빠지지 않는 하얀 끈을 이용해 가로는 2번, 세로는 1번 이렇게 격자로 묶어주시고요. 묶은 베개 솜은요, 울세탁 코스로 세탁기를 돌려주신 다음에 건조대에 얹어서 하루 이상 완전하게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베개에도 사용 기한이라는 게 있대요. 2년 이상 사용을 하시게 되면 베개솜이 가라앉아서 딱딱해지고 목을 받쳐줄 수 있는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요. 2, 3년에 한 번쯤 베개를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위한 베개 관리법 살펴봤고요. 저는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피디님, 저 안 잤어요. 저 진짜 안 잤는데. 이게 안 웃겨. 필요해. 양말을 신으면 미끄러지고 됐어. 양말을 벗으면 죽어.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다는데 옷 따뜻하게 입었지 됐어. 아니야, 그거는. 에이.